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기조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왕도가 있다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마음과 습관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장방형 덕트 A, B를 원형 덕트로 바꿀 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 식으로 환산된 장방형 덕트와 원형 덕트의 관계는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사실은 원래는 이 식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식에서 유래돼서 이 식으로 이제 발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 말하자면은 상당 직경을 구하는 이 식은 풍량과 단의 길이당 마찰 손실이 같게 하기 위한 겁니다. 풍량과. 그래서 41번의 답은 이제 1번인데요. 어떤 형태로, 만약에 이런 형태의 닥터가 있다면, 이런 형태의 닥터를 이런 형태로 만약에 바꾼다면, 직경이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통과하는 풍량하고, 여기에 통과하는 풍량하고, 같고, 또 여기에 마찰 손실. 그죠? 마찰 손실과 여기를 통과하는 마찰 손실이 같다 이거죠. 손실이 같다. 그것이 상당 직경이 되겠습니다. 두 덕트의 풍량과 단의 길이당 마찰 손실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는 D는 장방의 닥터 말고 일반 다른 형상의 같은 경우는 P분의 4L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둘레 길이고요. 이건 단면적입니다. 이것을 1948년에 홉션가 HUEB SCHER 맞나? 이분이 1948년에 이 식을 발전시켜서 이 식으로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풍량과 단의 길이당 마찰 손실이 같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공주기 풍량이 45,000, 코일 통과 풍속이 2.4 할 때 냉각 코일이 전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전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적. 그죠? 그러니까 이 앞면적을 얘기하는데, 그죠? 앞면적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정면 면적이라고 했어요. 전면적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면적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 면적, 면적이죠. 또는 이것을 전면 면적, 앞전자 써가지고요. 전면 면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말은 전체적인 면적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정면 면적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전면 면적을 얘기하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배관이 지나가죠? 들어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밑에도 배관이 쭉 있죠. 그때 바람이만 이렇게 분다면, 바람을 이렇게 분다 그러면 이 면적이죠. 바람이 통과하는 전체 면적, 또는 정면 면적, 또는 전면적. 그러니까 저 말은 전체 면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거 있어요. 전면 면적. 앞에서 본 면적이죠? 전면 면적. 또 정면에서 봤다 해서 정면 면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기에 가면 전면 면적, 정면 면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람 Q가 통과하는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면적을 Q는 면적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곱하면 풍량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면적 A는 이렇게 하고 V분의 Q가 되겠죠. 이제 V분의 Q. Q는 최적이죠. 이게 최적이죠. 최적이니까 이 최적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건 뭡니까? 이건 질량이 주었습니다. 질량. 그래서 최적을 구하려면 최적은 질량을 밀도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밀도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 V는 여기서 보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풍속 2.4m는 그냥 여기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45,000은 질량이 주어졌고 밀도가 1.2로 주어졌을 겁니다. 공기 밀도 1.2이죠. 1.2로 하고 그 다음에 풍속 2.4m 그죠? 풍속 2.4m하고 3,600을 왜 나눴느냐? 지금 이 풍속을 보니까 메타 퍼 세크가 됐고 요 질량을 보니까 킬로그램 퍼 아워야. 그럼 시간과 이건 초니까 여기서 서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초로 맞추려면 3,600으로 나눠야 되고 초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메타 퍼 아워를 하려니 곱하기 3,600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600을 곱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로 하기 위해서 나누기 3,600은 또 밑에다 3,600을 곱한 거와 똑같죠? 결국 마찬가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4.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키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사실 키포인트라고 하긴 뭐하고 Q는 AV라는 식 있죠. Q는 AV라는 식. 이 식은 분명히 외워야 되고 요 질량을 가지고 밀도로 나누면 최적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 전면적이라는 의미가 면적이라는 의미로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면적. 공기가 통과하는 면적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기에 들어오면 이게 전면 면적, 정면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은 어떤 이 코일에서 공기가 통과하는 앞쪽의 면적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4.3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직접 난방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나오기 쉽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온풍, 고온수, 저압증기 난방, 복사난방 이렇게 되는데 직접 난방 방식이라는 뜻이 뭐냐? 직접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나 온수 등이 열매체 있죠.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매체, 그것을 증기나 온수를 열매체라 하죠. 냉열매체는 냉수가 되겠죠. 그 열매체가 실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간접 냉방이고, 실내에 들어오면 직접 냉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무슨 얘기 있을까? 펜코일 유니트 같은 거 실내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직접 냉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내에, 증기나 온수가 실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간접 냉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풍난방이 답인데요. 43번에 온풍난방이 답인데, 이 온풍기가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온풍기가 바깥에 설치되고, 여기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여기 따뜻한 온풍기에서 온풍해가지고 실내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온풍난방인데, 온풍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실내에 증기나 온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접난방 방식인데, 여러분 이것은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많이 보이냐면, 실제는 이게 여러분이 온풍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풍기가 실내. 그래서 원래 온풍기가 실내에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 온풍기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직접 뭐가 있는 거예요? 온풍기 안에 전기로 해서 온풍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 버너를 통해서 여기서 연료를 태워서 온풍을 만들든지 하겠죠. 그럼 이것은 직접 냉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온풍 냉방은 이런 식이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5개의 바깥쪽에 온풍기에 설치된 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사실은 실용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거면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1번이에요. 우리 교재에도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